여러분, 조선의 왕이 하늘을 읽는다는 것,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학문의 탐구가 아니라 어쩌면 나라의 운명을 걸고 외세에 맞선 가장 치열한 전쟁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한 왕의 위대한 꿈이 어떻게 한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당시 조선은 과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강대국에 깊이 종속되어 있었죠. 특히 하늘의 움직임을 읽는 천문 지식과 백성의 삶을 좌우하는 달력, 즉 역법은 오롯이 명나라의 것이었습니다. 과연 세종이라는 한 인간의 꿈과 집념이 이처럼 거대한 종속의 사슬을 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시절, 우리나라는 사실상 하늘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시간의 흐름을 계산하는 모든 지식과 기술은 명나라의 대통령을 빌려 쓰는 수밖에 없었죠.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명나라에서 들여온 역법을 그대로 사용하며 심지어 천문관측 기구조차 독자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기술의 부족함을 넘어 국가의 자주성이 훼손된 매우 심각한 문제였죠. 명나라 달력은 북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에 한양과는 시간과 절기의 미묘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바로 백성들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었던 시대에 정확한 절기는 풍년과 흉년을 가르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씨를 뿌릴 때와 거둘 때, 물을 대고 김을 맬 때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북경 기준의 달력으로는 제때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던 거죠. 파종 시기를 놓치거나 예상치 못한 서리에 곡식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농부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한 해 농사를 망치면 온 가족이 굶주려야 하는 비극이 반복되었으니 백성들의 삶은 매일매일 불안과 고통 속에 놓여 있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부정확한 달력은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신마저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주적인 역법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곧 스스로의 시간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젊은 세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천문학적 오차를 수정해야 하는 과학적 문제로만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애민 정신과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통찰력으로 세상을 보았던 그는 하늘을 읽는다는 것이 곧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임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이치를 파악하고 백성의 삶을 돌보는 것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조선의 정체성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여겼을 테죠. 그리하여 세종은 마침내 첫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찌하여 우리 백성은 우리 하늘을 보면서도 타국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외세에 대한 도전이자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절박한 외침이었죠. 하늘을 빼앗긴 나라의 왕이 던진 이 질문은 조선의 미래를 향한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과연 세종은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조선의 하늘을 되찾으려 했을까요? 그의 결단은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우리는 이제 그 위대한 꿈의 서막을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위대한 꿈의 서막을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조선의 하늘을 되찾으려는 세종대왕의 굳건한 의지에서부터 시작되었죠. 하늘을 외세에 의존하는 현실을 더는 좌시할 수 없었던 세종대왕은 마침내 자주적인 천문역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위대한 지식혁명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그의 눈은 밤하늘의 별을 향했지만 그 마음은 오직 백성을 향하고 있었죠. 단순히 별을 관측하는 것을 넘어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나라의 근간을 튼튼히 다지려는 원대한 포부였던 겁니다. 조선의 과학기술은 이때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그야말로 르네상스의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린 수많은 과학자와 장인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고요.
세종대왕은 이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조선의 독자적인 천문기구들은 단순한 발명품을 넘어 자주 국가로서의 자존심이자 백성들의 희망이 되었죠.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칠정산입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역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명나라의 수도 남경을 기준으로 만든 역법은 한양의 시간과 절기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업국가인 조선에게 정확한 절기는 백성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는데 말이죠. 세종대왕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고자 우리 땅 한양을 기준으로 해와 달, 그리고 5행성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계산한 역법, 즉 칠정산을 편찬하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계산을 넘어 조선이 스스로 시간을 지배하고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려는 위대한 시도였죠. 칠정산 덕분에 조선 백성들은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는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었고, 이는 곧 풍요로운 수확과 안정적인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늘이 주는 선물을 우리 스스로 해석하고 활용하게 된 셈이죠. 하늘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파악하는 역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자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혼천이는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치 작은 우주를 손안에 들여다보는 듯한 놀라운 기구였죠. 그리고 백성들의 일상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자경루는 또 어떻고요? 물의 흐름으로 시간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이 자동시계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자랑했습니다. 물의 낙차를 이용해 구슬이 굴러가고 그 구슬이 인형을 움직여 시각을 알리는 정교한 메커니즘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종소리나 북소리로 어렴풋이 짐작하던 시간이 아니라 모두가 정확하게 공유하는 시간이 생긴 것이죠. 이는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백성들의 생활 패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약속 시간을 정하고 시장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시간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해가 비추는 곳이라면 어디든 시간을 알 수 있게 해준 앙부일구 역시 백성들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든 세종시대의 걸작입니다. 오목한 손 모양의 해시계인 앙부일구는 그림자의 움직임으로 시각뿐만 아니라 24절기까지 표시해 주었죠. 길거리에 설치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시간을 확인하고 절기를 파악할 수 있었으니 이는 백성을 향한 세종대왕의 깊은 애민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듯 당시 백성들은 앙부일구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읽었던 것이죠. 경복궁에는 이 모든 천문 기구들을 총괄하고 밤하늘을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간이대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밤하늘의 별자리를 면밀히 관찰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며 조선만의 천문학적 지식을 쌓아 올렸습니다. 별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곧 나라의 미래를 읽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세종대왕 시대에 탄생한 찬란한 천문기구와 역법들은 단순히 과학적인 성과를 넘어 조선이 자주적인 국가로서 우뚝 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시대는 분명 조선 과학기술의 황금기였죠. 하지만 모든 찬란한 역사에는 그림자가 드리우기 마련입니다. 이 위대한 유산 역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종의 서거 후 그의 꿈과 열정으로 피어났던 천문학적 성과들은 과연 어떻게 계승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선은 세종 이후에도 여러 왕이 통치했지만 모든 왕이 세종만큼 과학기술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정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때로는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되면서 천문학 연구는 점차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죠. 당장 눈앞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급급했던 후대 왕들에게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역법을 정교하게 다듬는 일은 사치스러운 학문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실용적 가치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이 끊기거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죠. 더 큰 시련은 외세의 침략과 전란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특히 임진왜란과 같은 비극적인 전쟁은 조선의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죠. 세종대왕이 애써 만들었던 수많은 천문기구들, 예를 들어 혼천이나 자경루 같은 정교한 장치들은 전쟁의 불길 속에서 소실되거나 파괴되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귀한 기구들은 무기 제작을 위한 재료로 녹아내리기도 했고, 목재로 된 기구들은 불에 타 사라졌을 겁니다. 단순히 기구들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되었던 귀중한 관측 기록과 연구 자료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었던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까지 전쟁의 참화 속에서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서관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과 같았죠. 한 세대가 쌓아 올린 지식의 탑이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실은 조선의 과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종시대에 꽃피웠던 자주적인 과학 정신은 한동안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웠죠. 다시 중국의 역법을 따르거나 잃어버린 지식을 복원하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세종대왕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하늘을 빼앗긴 나라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는 듯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세종의 정신을 이어받아 끊임없이 지식을 탐구하고 복원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선조들의 위대한 업적을 되살리기 위한 후대 학자들의 끈질긴 연구가 있었죠. 하지만 그 과정은 험난했고 많은 부분이 온전히 복원되지 못하거나 단편적인 기록으로만 남게 되었죠. 오늘날 우리가 박물관에서 만나는 세종시대의 천문기구들은 대부분 후대에 복원되거나 재해석된 모습입니다.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간직한 것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종대왕 시대의 찬란함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꿈은 단순히 하늘을 읽는 것을 넘어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의 자주성을 확립하려는 거대한 지식혁명이었죠. 하지만 그 혁명의 빛이 얼마나 밝았든 시간과 역사의 폭풍 앞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식의 발전이란 늘 순탄한 길만을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련과 좌절을 겪으며 우여곡절을 거쳐 나아가는 것임을 그의 유산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의 천문학적 유산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 한 국가의 운명과 지식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복합적인 역사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꿈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리고 그 꿈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한 줄기 빛이 어둠을 가르고 나아갈 때 그 빛의 뒤편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드리워지듯이 말입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지식혁명이 드리운 그림자는 생각보다 깊고 길었죠. 한 왕조의 운명이 늘 그렇듯이 세종의 서거는 그가 쌓아 올린 찬란한 성과에도 커다란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천문학적 유산은 과연 후대에도 온전히 계승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역사 속 많은 위대한 업적들이 그러하듯 세종의 꿈 역시 시대의 풍파 속에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왕들은 때로는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때로는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더 시급한 문제들에 직면해야 했죠. 세종대왕만큼 강력한 의지와 비전을 가진 리더가 부재했던 상황에서 천문학 연구는 점차 동력을 잃어갔습니다. 학자들의 열정은 점차 식어가고 국가적인 지원마저 줄어들었으며 한때 조선의 밤하늘을 밝히던 지식의 불꽃은 안타깝게도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특히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은 세종시대의 귀한 유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애써 만들었던 수많은 천문기구들이 불타 없어지거나 약탈당했고 기록들은 소실되었죠. 어렵게 쌓아 올린 지식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과학적 진보를 논하는 것은 사치에 가까웠을 테니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세종대왕 시대에 정교했던 천문학적 성과들은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고 단편적인 기록으로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후대의 학자들이 그 기록들을 바탕으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 애썼지만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복원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박물관에서 만나는 혼천이나 간의 같은 유물들은 대부분 후대에 복원되거나 재해석된 모습들이죠. 세종대왕이 직접 보며 희열을 느꼈을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지식의 발전이란 단순히 뛰어난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시대의 흐름, 정치적 안정, 사회적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와 계승 의지가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꽃피울 수 있는 복합적인 생명체와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꿈은 그 자체로 찬란했지만 그 꿈을 지켜나가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던 것이죠. 때로는 지식의 진보가 외세의 침략이나 내부의 혼란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한때 가장 중요했던 가치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잊히거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그의 유산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천문학적 유산은 단순한 과학적 업적을 넘어 한 국가의 지적 생명력이 겪었던 굴곡진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그의 꿈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리고 그 꿈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지난한 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숲을 가꾸는 일처럼 한 세대의 노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황폐해지고 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종대왕의 지혜와 통찰력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지만 그의 유산이 겪었던 부침은 우리에게 지식의 보존과 계승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남긴 지식의 씨앗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많은 것이 손실되었을지라도 그 정신과 일부 기록은 면면이 이어져 후대 과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죠.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잃지 않았던 그의 꿈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백성을 위한 애민 정신과 국가의 자주성을 향한 집념이 빚어낸 거대한 지식 혁명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세종대왕이 남긴 지식의 씨앗은 비록 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결국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잃지 않았던 그의 꿈은 단순히 하늘을 향한 호기심을 넘어 백성을 위한 깊은 애민 정신과 국가의 자주성을 향한 집념이 빚어낸 거대한 지식 혁명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의 위대한 꿈이 마침내 만개했던 순간은 바로 조선의 하늘이 온전히 조선의 것이 되었을 때였죠. 더 이상 명나라의 역법에 기대어 절기를 헤아리거나 외세의 눈치를 보며 국가의 중요한 의례를 결정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칠정산 내외편을 통해 조선의 땅에서 관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달력을 만들고 혼천이와 간이대 같은 정교한 관측 기구들로 하늘의 움직임을 읽어내며 자경로와 앙부일구로 백성들의 일상에 정확한 시간을 선물했던 그 모든 과정은 단순한 과학적 진보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드리워졌던 오랜 종속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조선이라는 자주적인 국가의 정체성을 하늘 아래 당당히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죠.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땅에서 가장 정확한 절기를 알게 되어 농사의 풍흉을 예측하고 삶의 리듬을 하늘과 맞춰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지혜와 통찰력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과학자가 아니라 당대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백성의 삶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진정한 리더였음을 우리는 그의 천문학적 유산을 통해 생생하게 느낄 수 있죠. 그의 꿈은 한 국가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강렬한 의지이자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늘의 섭리 안에서 온전히 보듬으려 했던 위대한 사랑의 발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대한 유산이 겪었던 부침은 우리에게 지식의 보존과 계승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선사합니다. 한 왕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룩한 찬란한 업적도 시대의 변화와 정치적 격변 앞에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지식의 발전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냉엄한 현실을 그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잘 가꾸어 놓은 정원도 꾸준한 돌봄이 없으면 황폐해지듯, 지식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없다면 소실되거나 잊혀질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그의 유산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세종대왕의 천문학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업적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지식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죠. 자주적인 지식 탐구와 백성을 향한 리더십의 가치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조선의 하늘을 밝히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꿈은 비단 천문학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향한 그의 깊은 사랑과 지식에 대한 열정은 또 다른 위대한 지적 유산을 탄생시키게 되죠. 그의 지혜가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메시지처럼 우리의 밤하늘에 영원히 빛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